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석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오늘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조국에 사면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까지도 조국 사면을 요청했죠.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 문재인이 가만히 있다가 또 끝에 가서 이렇게 사면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문재인한테 힘이 실렸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문재인한테 힘이 실렸다. 그거는 바로 정청 내의 당권 장악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고는 하지만 당을 장악해야만 완전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당을 장악하지 못함으로써 이 반쪽짜리 권력이 돼 버렸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과 조국은 찐찐이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 그러니까 또 정청래도 문재인 파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한번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전에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요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조국 혁신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종교계를 또 이용해가지고 사면을 자꾸 불을 붙인 적도 있고, 그렇게 지금 조국 사면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저들은 그렇게 광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쉽게 그렇게 사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또 사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형평성 때문입니다. 조국이를 속으로는 해주고 싶겠죠. 왜냐, 조국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거든요. 조국 쪽에서 얘기하는 건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엄청난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탄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 대선에 나갔을 때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음으로써 이재명의 당선을 도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사면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런 공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공을 넘어 세웠냐. 너보다 더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많고 그들도 지금 다 깜빵생활 하고 있는데 너만 지금 사면해 줄 경우에 이화여가 가만히 있겠냐. 송영길이 가만히 있겠냐. 속으로 말이죠. 다 불만이 있을 거고 그 불만이 어떤 식으로든지 튀어나오지 않겠느냐. 뭐 김용은 가만히 있겠냐. 김인섭은 가만히 있겠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조국이를 풀어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부담스러운 또 이유는 뭐냐. 지금 문재인 세력이 부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국이를 지금 사면하고 또 복권까지 해줄 경우에 뭐 사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국이는 차기 권력으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차기 권력으로 부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국이 차기 권력으로 부상하면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이야 조국이가 자기가 코가 석자니까 이재명 옆에서 뭐 쭈그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국이 역시 또 대권을 꿈꾸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사면 복권 받는 순간 완전히 180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국이가 또 대권 꿈을 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정청래도 또 지금 당대표가 됐으니까 또 그런 야무진 꿈을 꿀지 모르고 어쨌든 당의 권력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그걸 원치 않죠. 다시 말해서 차기 권력이 지금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통령 하다가 뭐 4년 차에 뭐 그때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벌써부터 차기 권력이 나타나면 그거는 이재명 권력의 누수 현상으로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이재명은 진짜 속내는 안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안 해준다는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왜 나섰냐.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안 나서더라도 이재명이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친문에 지금 부활, 친문에 힘이 실리고 이러는 차에 이재명한테 한번 밀어보자. 한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안 해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말이죠. 일단은 이번 안 해준다 하더라도 아마 다음 그 성탄절 뭐 이런 때 뭐 좀 해주겠다 이런 그런 어떤 뒤로 말이죠. 이번 안 해주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라 뒤로 뭐 그런 거를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거 전달했다가 밖으로 나오면 말이죠. 사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달래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달래기 들어가면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사면 뭐 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재명이 쌩까버린다면, 소위 쌩까버린다면 이거는 친문 대 친명, 친명 대 친문의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 이재명, 이재명 대 문재인의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과 지금 그러니까 친문과 지금 친명은 물과 기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똑같은 민주당이니까 친하겠지? 아닙니다. 똑같은 국힘이라고 해서 친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같은 국힘 안에 들어있으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이가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그러지만 친문과 친명은 서로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동화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만약에 이재명이 끝내 조국에 대한 사면을 거부할 경우에 친문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이를 해줘도 걱정, 안 해줘도 걱정. 지금 사면 초과에 빠졌다. 조국 문제가 이 핫포테이토가 됐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통령은 계속했지만 다음에 차기 권력의 창출을 막은 것이 바로 어쩌면 조국이고 조국 때문에 문재인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죠. 그런데 또 조국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또 곤욕을 치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자는 결국은 뭐 도움이 안 되고 그 자가 그 안에서 결국은 안에 그 힘을 바깥으로 힘을 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스타일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도 사실은 뭐 문재인이가 지금 친한 척 하지만 조국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손해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속으로는 말이죠.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또 그럴 수 없는 사이고 그러니까 넌지시 조국을 이제 사면해달라고 하는 건데 문재인이 진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문재인을 빼놓고 친문들은 또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 친문들도 조국이 빨리 나오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철회 같은 경우 조국이 나오면 또 자기 권력의 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지금 조국 사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고 이재명한테는 조국을 사면해 줘도 또 문제, 사면해 주지 않아도 문제 그렇게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면할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또 이재명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 그다음에 사면을 또 안 해줬을 경우에는 또 문재인 세력들의 엄청난 또 공격이 또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면이라는 문제가 이재명한테는 아이고 이런 사면권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정치인 사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치인 사면은 하면 안 된다. 라고 또 송원석이가 얘기를 했는데요. 송원석이가 뻘짓하면서 말이죠. 홍문종 등의 사면을 요구했다가 그것이 또 모두 언론에 나눈 바람에 그러니까 국힘의 개창피를 당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송원석이는 이제 와가지고는 정치인 사면을 하지 말라. 우리가 뭐 요청했던 그 사면도 철회하겠다.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 측에 뭐 홍문종 같은 그런 자들에게 사면을 주려고 사면을 요청할 경우에 반대급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국이라든가 송영기라든가 이런 자들이 사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송원석이가 뒷북을 쳤는데 지금 송원석이 하는 걸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보수를 갖다가 말아먹고 있습니다. 보수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국의 사면에 대해서 조국 사면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자유보수 우파의 물론 당연한 생각이죠. 어떻게 저런 자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느냐. 더군다나 지금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사면 운운을 하느냐. 너무나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유보수 우파의 생각인데 물론 저들이 지금 민주당 애들이 조국 사면을 가지고 아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친명의 찐 세력들은 지금 사면 안 된다. 사면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세력들은 또 문재인들은 계속해서 사면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고 죽을 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사면을 두고 이재명과 문재인의 전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